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제 얼굴을 찍지 않고 이제 화면 녹화를 통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역시 굉장히 급하게 질문을 주셨던 수강생분이 계셔서 이거는 조금 빠르게 공유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지금 바로 찍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태형건설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건설사 중에 하나죠. 근데 태형건설이 제가 지금 오늘 장 마감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일 종가 대비해서 11.6%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종가 기준으로 6.57% 하락했으니까 이틀 양일에 걸쳐서 20%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강생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서 이게 뭐 부도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이제 태형건설 곧 있으면 부도난다. 아마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지금 브릿지론에서 본 PF를 못 넘어가고 지금 상환에 문제가 생겨 있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태형건설이 이제 PF 쪽에 대한 익스포셔, 노출이라고 하죠. 익스포셔가 굉장히 커서 곧 있으면 부도가 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뉴스가 강하게 뜨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했고 뭐 우순주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을 분석하는 거를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태형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태형건설이 이렇게 부동산 PF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를요 미리 알고 사실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었다. 미리 피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딱 세 가지만 있고 되게 어려운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나는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꼭 분석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태형건설을 이제 계기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요.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지금 23년도 3분기 9월 말 기준 분기보고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항상 자산 총계가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지금 이 회사는 자산이 4조 9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부채가 4조예요. 그러면 자본이 1조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런 구조만 놓고 봐도 이미 태형건설을 충분히 거르실만 하기는 합니다. 예,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PF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PF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PF라고 하는 거를 주관하는 회사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고 진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행사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그러니까 공사를 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건설사, 우리가 이제 시공사라고 부르죠. 이 친구들인데 문제는 은행에서 혹은 증권사에서 브릿지론이나 본 PF를 빌려줄 때 어떤 조건을 깔고 들어가냐면 시행사들은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때도요 시행사만 놓고 보면은 신용이 그렇게 담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까냐면 시공사, 건설사들은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시공사야, 너가 뭐 자금 보충 약정을 낀다든지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이 공사 혹은 이 프로젝트가 뭔가 뜻대로 안 됐을 때 너도 같이 책임져. 너가 큰 회사니까. 너가 짓는 애잖아.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고 들어와요. 그래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이상으로도 내가 짓고 있는 그 사업장,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나 그 PF 보증 혹은 자금 보충 약정 이런 것들이 오버해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PF 관련된 리스크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게 저 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밑에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그 챕터에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위에는 소송 사건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자, 여기 보세요. 채무보증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한번 볼게요. 네, 부동산 및 SOC 사업의 특수관계자, 특수목적법인의 차입금과 관련한 자금보충 약정 등을 체결한 보증기관과 PF 대출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게 지금 억 단위 숫자랍니다. PF 대출 잔액이. 그럼 이게 지금 4조 4천억이에요.
물론 이 4조 4천억에 대해서 태양건설이 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약 유형인 자금 보충 약정인지 뭐 지급 보증이 등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4조 4천억을 뭐 문제가 터졌을 때 전부 다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태양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내가 먹고 토할 정도의 PF 대출 잔액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산 총계가 5조가 조금 안 돼요. 4조 9천억인 회사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근데 얘가 지금 물려 들어가 있는 사업장들의 PF 대출 총액이 4조 4천억이랍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요. 이게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너지는 사업장이냐? 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죠. 사업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부담되는 정도로 사업을 키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괄호 2번 한번 보실게요.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금 보충 약정, 자금 보충 약정 해가지고 쭉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합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합계 보세요. 3조입니다. 3조 1천억이 이 회사가, 태양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 특수관계자, 뭐 지분으로 얽혀 있든 뭐 기타 특수관계자로 되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특수관계자들한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의 전체 합이 3조예요. 그러면은 거의 보통 이 특수관계자들이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자일 텐데, 지금 PF가 어려워서 이 사업장들에서 뭐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더 진행이 안 돼서 상환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에 맥시멈 3조까지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회사가. 근데 아까 보세요. 연결 기준.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그냥 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연결 기준으로 편하게 보실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니까. 전체 자산이 5조가 안 되는 회사가요. 3조 1천억이 지급 보증이 물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자금 보충 약정한 사업장들의 전체 PF 대출 잔액이 4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급 보증이 나간 3조만 놓고 제가 한번 볼게요. 그 3조를 기준으로 이 회사가 당장 그 3조가 정말 다 터진다, 문제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산에서요. 조금 유동화 편한 것들을 제가 조금 따로 솔팅아웃 해가지고 더해볼게요. 자, 현금이 얼마 있어요? 5천억 있답니다. 매출 채권도 현금성이라고 한번 인정해 줄게요. 이거는 뭐 곧 받아올 수 있는 돈이라고 제가 한번 봐줄게요. 한 8천억, 9천억이라 줄게요. 그럼 1조 4천억이죠. 1조 4천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규모 작은 애들이니까. 금융자산 붙은 것들은 뭐 현금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칠게요. 이것도 두 개 합하면 한 2천억 될 것 같아요. 그럼 1조 4천억에서 2천억 더하니까 1조 6천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산 총계까지 현금으로 볼 만한 것들이 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 회사는요, 외부에서 뭐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해서 들어오든 추가 차입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외부에서 자금이 추가로 조달되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이 1조 6천억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회사가 PF 대출 지급 보증이 나간 게 특수관계자들한테 나간 게 3조 1천억. 그리고 전체 사업장에서 자금 보충 약정까지 포함해가지고 PF 대출 잔액이 들어가 있는 게 4조 4천억이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미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3분기 보고서가 발표된 게 11월 14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촬영일자 기준으로 지금 딱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럼 사실 한 달 만에 이거를 뭐 파악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3분기 보고서 되게 뒤늦게 나오는 건데 어차피 내가 예측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6월달 기준 반기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반기 보고서 올게요. 아까 3분기 보고서 분석했던 거랑 똑같은 스텝으로 속도만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자산이 4조 7천억이랍니다. 자, 부채는 역시 3조 9천억 정도 돼요. 그럼 역시 자본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산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좀 빠르게 더 해볼게요. 자, 현금이 한 5천억 정도 있고요. 매출 채권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7천억. 그래서 한 1조 2천억 정도. 금융자산 여기 붙은 거 두 개. 한 2천억 정도 제가 인정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1조 2천억에다가 2천억 더하니까 한 1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외부 차입이나 유상증자나 뭔가 이렇게 자금 조달 없이 당장 현금할 수 있는 게 한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럼 똑같이 왼쪽에 밑으로 가셔가지고 우발부채 한번 봐야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특수관계자 뭐 등등등 차입금과 관련해서 자금 보충 약정한 보증 유형과 PF 대출 잔액이 지금 4조 3천억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특수관계자들한테 제공한 지급 보증의 내역이 밑으로 쭉 가서 합계 보시면은 역시 3조 1천억이에요. 그럼 지금 9월 말 기준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자산으로 계산해 보면요, 자산에서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은 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6월 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작년 연말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저는 이제 투자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까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업을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확장을 하는 그런 유형의 건설사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회사의 뭐 전략 방향성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 재무제표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업은요, 적자가 난다고 망하지 않아요. 적자가 나도요,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어디선가 돈을 땡겨 와가지고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 적자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직원들하고 대표이사님하고 경영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면 돼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요, 부채를 못 갚아서예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거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번에 PF와 관련해 가지고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 시공사들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수많은 PF 사업장들에 대해서 자금 보충 약정이나 지급 보증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내년에 지금 부동산이 어렵다며요. 그런 상황에서 이 PF 사업장들에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어제 오늘 해서 태형건설에서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곧 된다 만다라고 하는 뉴스가 뒤늦게 퍼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보실 수 있는 투자자였다면요, 작년 말 혹은 아마 그 뭐 21년도도 뭐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똑같은 구조였다는 거. 그래서 좀 더 꼼꼼한 투자자라면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이 재무제표이기는 하지만 이런 이슈 바이 이슈로 천천히 조금씩 공부해 보는 거를 제가 항상 추천드리고 권장드리는 이유기도 하고, 이것이 제가 강의를 또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태형건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고 조금 이 이슈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반대로 태형건설 안 갖고 계신 분들, 근데 뭐 이제 건설사 건설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건설 주식들에 이러한 이슈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그리고 계산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